찌양과의 댓글 전쟁. 안녕하십니까, STBC 뉴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올린 영상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찌양이 댓글 공격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찌양이 가짜 아이디를 이용해서 동시에 댓글을 마치 다른 여러 사람이 한 것처럼 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상황을 실제 경험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옛날에 댓글 올렸을 때 그 댓글에 대해서도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찌양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짜 댓글로 사람들을 우롱하고 몰아세우고 이렇게 했었던 걸 증명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의 댓글에 보시면 찌양이 지금도 올려서 남아 있는 게 있고요. 올렸다가 자기가 불리하잖아요. 지워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댓글을 제가 하나 예를 들자면, 지금 제가 캡처해놔서 그건 또 이제 저희 커뮤니티에도 올려놨습니다. 뭐냐면, 수익 배분율이 7대3인 것은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이렇게 댓글을 단 게 있었어요. 거기다가 제가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찌양인지 제가 알고 찌양이 가짜 아이디로 댓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찌양아, 전 남친의 도움이 없었다면 밤 업소 일이나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걸 넌 알아야 된다. 그런 너를 사랑해주고 유튜브 일하게 해주었고, 그리고 찌양 채널이 큰 게 너 때문인 것 같지? 그게 아니다. 전 남친이 마이너스인 상황을 버텨서 성공하도록 바탕을 깔아줘서 네가 성공한 거다. 그런 은혜도 모르고 너라면 직원에게 5대5를 주겠니? 이 7대3이라는 거는 말이죠, 그 얘기예요. 이건 찌양밖에 사실 알기가 쉽지 않은 거. 저도 몰랐어요. 사실은 이 댓글을 달기 전까지 찌양이 7대3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근데 7대3이라면 사실 큰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찌양 채널을 하면서 기획사 대표가 7을 먹고 3을 주겠다는 거죠. 줬다는 거죠, 찌양한테. 근데 그 3이 적다고 대표를, 전 남친을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고소를 해서 자살로 몰아서 자살하게 했죠. 그러니까 찌양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댓글로 올라온다는 거는 찌양이라는 걸 증명한다는 겁니다. 그 외에 지금 올라온 댓글들도 보면은요, 그냥 다른 단순 댓글인데 남인 것처럼, 자기인 것처럼 안 하고 남인 것처럼 해서 이제 올리거든요. 이것도 사실이라면 반 없어도 제발로 갈 것이고. 제가 이제 지금 올렸던 영상을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영상이 나오는데 이거 설명드릴게요. 증거라도 올리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요, 헛소리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판하는 내용인데, 거기다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그랬더니 그 댓글을 지워버렸어요. 왜?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증거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있습니다. 어떤 증거들이냐면, 자기가 한 말이 다 증거예요. 자기가 한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그 자기가 한 말에서 법정 증거로 채택될 만한 그러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설명하니까 이제 불리하니까 지워버려요.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같이 고소되고 싶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소하라고 하십시오. 자신이 잘못을 했는데 누굴 고소해서 누구를 죄를 주겠다는 거예요. 빠른 치료 바란다. 너희 부모님이 슬퍼하셔. 아주 유아적인 그런 식으로 댓글 좀 단 거예요. 유아적인 멘트입니다. 너 혼나야겠구나 이런 말도 달았고요. 혼을 누가 참 기가 막혀가지고, 구제역 친구인가요? 뭐 이런 얘기도 썼어요. 제가 구제역하고 전혀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 학교나 가라 이런 글도 썼고요. 수익 배분율 7대3인 것은 어떻게 해명하실래요? 아직 있네요. 지금 지은 줄 알았는데. 그것도 제 지금
채널에 오면 보실 수 있고요. 아직도 꺼져 이런 것도 있고요. 증거 방송 해봐라. 네, 증거 방송 해봐라 하길래 제가 다시 올린 겁니다. 네, 지가 올리라고 그랬으니까. 네, 카카카 엄마 없냐 이런 것도 올렸고요. 네, 이것도 뭐 쯔양 변호사한테 넘겨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했어요. 네, 쯔양님 변호사한테 저는 연락을 달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쯔양님 변호사님한테 진짜 하고 싶은 질문이 많아요. 무슨 질문이냐? 아니 이렇게 제가 사실 특별하게 알아내는 게 아니에요. 쯔양의 거짓말은 진짜 쉽게 죄송합니다. 지금 옆집 개가 막 계속 울고 있는데 죄송해요. 저희 집에 이제 개가 있어요. 근데 옆집에 개가 있는데 그 개가 계속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 멘트에 가끔씩 개소리가 나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말로 넘어갔는데 그 변호사님 얘기를 하면 저는 사실 변호사님은 대단한 분이잖아요. 사법고시를 패스한 분이고 저는 법을 전공을 했지만 사법고시를 패스를 못난 사람입니다. 이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죠. 인정합니다. 제가 부족하다는 거. 그런데 이렇게 능력이 출중하시는 변호사님께서 저도 알 수 있는 이러한 쯔양의 거짓말은요 너무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이게 설마 이런 거짓말까지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이고 쉽게 거짓말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짓말을 알아보지 못하고 보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이런 거짓말이 비범벅된 그런 것을 사실로 이런 거짓말이 가득한 사람을 변호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진짜 의문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지금 쯔양이 제가 확실히 제가 재판장은 아니기 때문에 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나는 범죄 사항은 일단은 거짓말로 어떤 범죄 사실을 누명을 전 남친에게 뒤집어 씌운 사실, 이거는 사자 명예훼손이거든요. 이거는 지금까지 쯔양이 했던 수많은 말들, 그 말들이 증거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고요. 또 다른 범죄 사항으로는 뭐냐면 제가 이제 헌법 사항을 보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가 이제 법학과니까 법이 전공이기 때문에 형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형법 제 252조입니다. 252조가 아니고 잠시만요. 네. 형법 제 252조 맞네요. 사람을 교사하여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법 제 252조에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이라는 내용이라는데요. 이게 바로 자살 방조죄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확정된 건 아닙니다. 뭐냐면 쯔양이 전 남친을 고소를 해서 자살하도록 유도하고 방조를 한 그런 혐의 사항입니다. 이거는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거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제 심증은 확실하게 했다라고 느낄 수 있는 내용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에서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으로 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자살 방조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현재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서 정말 강한 의혹이 있어서 그래서 그 찌양 측 변호사님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뭐냐면 제가 분명히 들은 사실이에요. 찌양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장이에요. 어디서? 온라인 상에서 나와가지고 본인의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전 남친이 와서 고소를 하니까 와서 호소를 했다. 네, 호소를 한 걸 뭐냐면 정말 힘들다. 고소를 취하해 달라라는 내용일 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찌양이 한 말이 포함돼서 저는 그거를 그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돈을 돌려받았다. 네, 그렇게 이제 고소를 하니까 찌양 전 남친이 돈을 돌려줬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목적으로 돌려준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힘들다, 죽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살할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도 아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내용을 아마 변호사님도 들었다면 이게 중요한데요. 정말 들었다면 이건 자살 방조죄에 가담하신 게 아닐 걸까요? 아닐까요? 찌양은 지금 그 내용을 분명히 들었다면 자살 방조죄가 분명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변호사님이 저는 궁금합니다. 아니 이런 상황을 알면서 전 남친이 죽도록 놔두셨는지 이건 진짜 변호사로서 하실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사법고시를 패스하시고 그렇게 유능하신 분이 그렇게 했다고 믿고 싶지도 않고 같은 법학도로서 저희가 정의 구현을 하기 위해서 법이 제대로 법치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저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법을 공부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법을 공부하셨던 분이 그렇게 했을 일이라고 저는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님이 모르셨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찌양은 아마 알았겠죠라고 생각을 하는데 설마 변호사님이 이걸 알고 방조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님이 연락을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진짜 저 사실 진짜 이 방송을 하기 싫어요. 진짜 하기 싫은데 모르겠습니다. 그 찌양 전 남친이 자꾸 저에게 방송을 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정말 이거를 제가 이 찌양 사건을 쭉 조사하면서 정말 이 변호사님이 모르실 수가 없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찌양 전 남친이 어떤 사람인지 아셨을 것 같은데요. 폭력을 했다고 그럴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찌양을 아껴주고 정말 걱정할 그런 연약한 남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이 사람이 했던 과거의 말 중에 보면 예를 들어서 뒷광고 논란이 있을 때 찌양 채널을 위해서 찌양을 위해서죠. 그러니까 정말 자신이 다 했다고 뒷광고를 자신이 했다고 말하면서 자살하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찌양을 위해서 자살할 정도로 자살하겠다고 할 정도로 그러한 인성을 가진 남자예요. 정말 착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찌양은 나중에 찌양을 어떻게 폭력남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전 남친이 협박해서 방업소를 갔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는데 어떻게 이게 진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전후 사정을 보고 그 사람이 얘기했던 걸 다 조사해보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도 이런 것들을 다 아셨을 텐데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도록 변호를 하신 건지 정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변호사님의 연락을 받고 싶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자살이라는 게 사실 얼마나 힘든 부분입니까? 저도 사실 어릴 때 저희 집안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안의 친구들은 부모님 사랑받으면서 공부만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저는 그럴 환경이 아니어서 노가다 뛰고 막노동하면서 그렇게 공부해서 저는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를 나왔습니다. 공부해서 그렇게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대학 가기 전에 공부할 때 너무 저희 집안이 가난한 게 원망스럽고 부모님이 원망스럽고 그래서 정말 자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강을 갔었어요. 근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죽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죽을 용기로 저는 그냥 다시 한번 살아보자 하고 살았는데 저는 그때 어린 당시에는 부모님이 가난한 게 원망스러웠지만 지금은 부모님이 가난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게 느낍니다. 왜? 그랬기 때문에 제가 정말 강인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어요. 제가 노가다를 뛸 때 얼마나 힘들었냐면 정말 기술자분들은 힘든 일 안 하거든요. 기술만 쓰니까 쉬운 일로 하세요. 근데 저같이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시키는 일, 정말 힘든 일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으로 저거 깨 그러면은 망치로 정 잡고 때리는데 잘못하면 주먹도 맞아요. 주먹이 퉁퉁 부어요. 네. 그렇게 망치로 하루 종일 치다 보면은 손이 아려가지고 손마디가 따다닥 이렇게 소리가 날 정도로 잘 굽어지지도 않아요. 그렇게 힘들게 노가다를 했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정말 아픈데요. 처음에는 허리가 진짜 끊어질 듯 아파요. 이러다가 허리가 끊어지겠다 싶을 정도로 아픈데 자꾸 오래 일을 하다 보면 그게 만성이 되고 괜찮아집니다. 그렇게 노가다를 하고 중노동을 매일같이 밥 먹듯이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체력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의도해서 그런 건 아닌데 엄청난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멱살잡이를 하거나 싸움을 해도 웬만하면 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 완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원래 남을 협박하고 그런 사람도 아니고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저를 위협하고 그랬을 때는 전혀 무섭지가 않기 때문에 싸웁니다. 예전에 깡패들한테 협박을 당한 적이 있어요. 10명한테 칼 들고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겁이 없기 때문에 죽이라고 했습니다. 덤벼봐라라고 했거든요. 저는 죽을 각오로 진짜 저 녀석들이 칼을 가지고 덤비면 다 저도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싸운 적이 있어요. 그렇게 저는 처절하게 살았고 어떤 사람이 저를 위협하고 하더라도 겁내지 않고 싸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정신력과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 비하면 전 남친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연약한 남자인 거죠. 아마 부유하게 자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부모님 사랑 받으면서 그렇게 자랐으면 저도 그렇게 연약한 남자로 자랐을지도 모릅니다만 저는 가난한 집에서 아주 힘들게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덕분에 아주 강력한 체력과 아주 강력한 전시력, 정신력, 전투력 이런 거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뭐 쯔양에서 댓글로 저를 막 위협하고 막 이러는데 저는 하나도 무섭지 않고요. 그런 거 그냥 우스습니다. 전남님처럼 그렇게 쉽게 잘하라고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감히 어디다가 들이댑니까? 웃기지 말라고 하십시오. 저는 4,000명이 다 덤벼도 끝도 없어요. 이길 자신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사람인데
어디를 덤벼요? 다른 얘기로 지나갔는데 다시 설명드리면 이 사건 정말 검찰에서 밝혀주셔야 합니다. 저는 사실 뭐 의도치 않게 이렇게까지 제가 무슨 전 남친이 이런 사건을 알게 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너무 흥분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사실 저 일을 해야지 이런 거 찍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전 남친이 억울한 것도 알고 그분을 도와드리고 싶지만 제가 또 뭐 거기까지 가가지고 법정에 가가지고 이렇게 나서고, 저도 제 일이 있고, 저는 사실 가장이에요. 저희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입장인데 뭐 그렇게까지 제가 희생하고 그럴 수 있는 사실 여유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사실 희생 정신이 높은 사람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가게 된 거는 너무 말도 안 되게 대중이 전 남친이라는 사람을 폭행남으로 몰아붙이고, 제가 딱 알아보니까 그게 아닌 거라고 거의 그렇게 보여요.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제가 봤을 땐 변호사님도 아셨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호를 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저도 이게 뭐 지금 어떤 뭐 대본을 쓰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말씀드리는 상황이라서 이걸 올리게 되는 게 뭐 찌양이 올려달라고 하니까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올리고 싶지 않은데 자꾸 전 남친의 원혼인 것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자꾸 저에게 올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본인은. 그리고 또 요번에 새로 지금 찌양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자기한테 불리한 그런 증언을 스스로 막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식의 증언을 하는 거는 아마 변호사님하고 협의를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자기한테 불리한 법적 증거라는 사실을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냐면 전 남친 변호사가 유서를 들고 왔다는, 그리고 얘기를 찌양이 했죠. 그리고 그 유서 때문에 돈을 줬다라는 얘기는, 돈을 줬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이 전 남친 유서에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유서를 소각을 했는데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 있게 돈을 주고 나서 오히려 또 과감하게도 찌양은 전 남친 변호사를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좀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전 남친 변호사님, 그 전 남친의 그 억울한 사항을 유서를 들고 어떻게 돈으로 바꿀 수가 있는지, 그게 사실인지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사실이라고 해도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리셔가지고 전 남친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변호사라서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건 아니죠. 아니, 저는 진짜 사법고시도 패스 못한 그러한 못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인데, 사법고시를 패스하신 변호사님 분이 저도 할 수 있는 사실들을 이렇게, 그리고 저도 진짜 알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지, 변호사님 분들. 그리고 검찰에 계신 분들은 또 더 유명한 분들이실 거 아닙니까? 찌양의 거짓말, 그리고 그 증거들, 정황 증거들, 그리고 찌양이 분명히 거짓말을 통해서 고발을 해서 전 남친을 자살로 몬 거는 팩트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자 명예 훼손죄는 이미 찌양의 말 속에서 이미 드러난 사실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자살 방조죄입니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해서, 이건 어떻게 증명될 수 있냐면
나 자살할지도 모른다. 너무 힘들다. 고소를 취하해달라. 이런 내용에서 그걸 알고도 죽기를 바래서 왜냐면 전 남친이 죽지 않으면 감옥소에서 한 게 전 남친이 강요해서 했다. 이런 게 들통나잖아요. 거짓말이. 그렇게 말한 게 거짓말인 거. 그리고 또 탈세한 거. 탈세도 전 남친이 했다고 하는데 전 남친이 했겠습니까? 그렇게 여리고 착한 사람이 하면 찌영이 했겠죠? 이런 부분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한 것 같은데, 자살 방조를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밝혀서 검찰에서 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슨 죄입니까? 저는 사실 제3자잖아요. 이 죄가 있는 사람을 밝혀야 하는 것은 검찰에서 할 일입니다. 제가 할 일이 아니죠. 저 같은 사람이 뭐 힘이 있다고, 뭔 권한이 있다고 이런 데 나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뭘 안다고. 주제는 없는 짓이지만 너무 억울하고, 누구도 알 수 있는, 저도 알 수 있는 내용을 검찰이 밝힐 수 없다면 이거는 직무유기죠. 너무 답답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STBC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